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3월 8일, 9시쯤 됐나요? 9시 반.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변함없이, 그룹 D, MSTY 3월 분배금 예상을 해보고요.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하고 또 이번 주에 특이하게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서머리입니다. 이거 스크린 캡처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S&P 500이 약 3.1%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약 3.45%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는 약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포트폴리오 성적이 시장보다 훨씬 더 빠졌었는데 이번 주는 시장보다 조금 덜 빠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이 많은 주식 ETF나 주식이 많이 빠지거나 좀 적게 빠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시장보다 조금 덜 빠지면 뭐 빠지긴 했어도 뭐 그렇게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인트레스트 연방 정부의 인트레스트를 이자율을 깎기는 깎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라. 이제 그런 식의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약간 막판에 조금 여기 보시다시피 막판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부 관계자, 특히 제롬 파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그 확실성을 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빠지긴 하지만 지난주처럼 뭐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고 조금씩 빠져 나가다가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스트리트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로는 그 미국 시장의 그 기본 체력은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이 관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나와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테립 관세를 줬다가 또 뭐 또 연기시키고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갈지자 행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쩌면 아직 바닥을 치기에는 아직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4,200까지 S&P 그 지수가 4,200까지 떨어진다. 만약에 4,200까지 떨어지려면 앞으로 1,500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장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조금 심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5천 가까이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한 770 정도 더 빠진다고 보면 10%는 더 빠질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P 500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댓글에 주시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조건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스크린 캡처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장 폐지의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거는 이 재무적 문제. 그래서 운영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수익을 못 낸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돈을 못 벌면
여러 가지 지금 일드맥스에서 40개 이상의 ETF를 지금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40개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되는 거를 제외하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뭐 수익 인기가 없어서 인기도 없고 장사를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사가 자기가 돈을 못 번다, 수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드맥스 ETF 상장 폐지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자기들이 수입원이 ETF의 운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옵션을 사고 팔고 해서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물론 뭐 그게 내부에 포함이 되니까 내부의 1% 운영금이죠. 그래서 이 1% 운영금이 수입이 잘 나와야 그 자기들 경비, 그죠? 운영 경비.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 운영 경비보다 크면 사실은 뭐 ETF를 굳이 상장 폐지할 이유는 없고, 그렇지만 ETF가 분배금이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우하향을 이제 그려서 어느 정도 돈이 너무 적어지면 액면 병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ETF의 가격을 상승시킨 후에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리처럼 액면 병합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그 수수료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본주의 가격이 본주의 실적이 계속 좋아서 계속 좋아지면 ETF도 좋아지지만 본주가 계속 실적이 안 좋고 또 ETF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운영경비 점점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익이 운영경비보다 더 너무 적어진다. 그러면 ETF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처럼 일반 주식은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상장을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면 뭐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데 ETF 같은 이런 그 인컴 ETF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존 가치의 자본을 ETF 수로 나눠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본주의 지속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ETF의 영속성과 분배급 지금 가능성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4대장의 그 내부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금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지 그리고 상장된 ETF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지를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분이 그 NRFOXN6G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코인이 다른 거래소랑 병합을 하면 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코니 같은 경우는 1빌리언 달러가 거의 뭐 1빌리언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AUM이라고 해서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운영 자금의 크기가 1빌리언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영 수수료로 연 약 10밀리언 그거 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여주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상폐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상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코인이 다른 거래소랑 합병을 했다. 그러면 코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코니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코니가 그 본주를 다른 주식으로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서 계속 운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 청구 구글 그룹을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ROC를 위한 뭐 공통은 빼고 민원 서류 드래프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마지막 정리가 다 끝나고 업로드를 할 텐데 요거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배당 청구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숫자 제한이 있더라고. 600명까지만.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구글 그룹을 다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영상과 함께 서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글 그룹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포트폴리오 시뮬레이터하고 ROC 환급금 계산기를 지금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구글 그룹을 통해서 다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그룹을 가입하는 방법은 먼저 이 groups.google.com에 가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글 그 어카운트가 있으시면 여기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이 그룹을 요 드롭다운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낮추셔가지고 All Groups and Conversation 선택하시고 배당 청구를 타이핑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Ask to Join Group,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를 하셔야 돼요. 리퀘스트를 하시면 다시 이런 팝업이 나오고 팝업 윈도우에서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시면 나머지는 뭐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만 넣어주시고 Ask to Join 요걸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승인을 해서 바로 그룹에 가입이 되도록 그룹이 가입이 되시면 기존에 있는 그 메시지나 그리고 파일에 대한 이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로 가볼까요? 트래커로 가보면 요거는 서머리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그룹 D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죠. MSTY하고 SMCY. SMCY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MSTY는 조금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도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서머리로 보시면 되겠고 이 내부 모니터를 보시면 오늘까지 현재 MSTY는 2.2빌리언을 상당히 유지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MPDY는 1.3빌리언 물론 뭐 1.579 맥시멈을 피크를 찍고 나서 상당히 줄었죠. 상당히 줄었지만 그나마 그런대로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펀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본주의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니도 여전히 1빌리언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2가 최고치였는데 2월 7일 그 주에 지금 현재 1.0 빌리언 조금 넘네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빌리언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269 빌리언이 맥시멈 제일 최고치였는데 지금 뭐 거의 한 3억 달러 정도가 빠졌네요. 그러나 쉐어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펀드로 구입을 해서 쉐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분배금을 보시면 제일 주당 분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돈 버는 그 배당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총 ETF 쉐어 수를 나눠주는데 제일 좋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고 또 ETF 수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분자는 늘어나고 분모는 줄어드는 뭐 그렇지만 배당 재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소음이 나기 때문에 또 사람들 ETF를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뭐 둘 다 올라가서 뭐 그 주당 배당금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좋은 거지요. 그리고 참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배당 재원을 돈을 못 벌고 또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내부가 자꾸 줄어드는데 주식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줄 돈은 적어지는데 나눠갈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주당 분배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괜찮다, 뭐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것은 배당 재원이 올라가고 또 ETF 숫자도 올라가고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질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당 재원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본주 가격 변동의 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깝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본주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1.X ETF의 가격은 많이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게 이제 그 커브드 콜을 프리미엄을 우리가 수입으로 하는 커브드 콜 ETF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주가 떨어질 때는
ETF는 그 떨어지는 걸 그대로다. 뭐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합니다. 한 5% 정도는 프로텍션 하지만 뭐 상당히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기다가 이제 배당금을 또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어떤 숙명적인 커브드 콜의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 변화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또 버텨내면 원금 회수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연금이 되는 거니까 뭐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예, 요거까지 하고 이제 커브드 콜과 콜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MST, 그러니까 테슬리 같은 경우도 테슬리 같은 경우는 벌써 가격이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84달러.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8불 정도 됐을 때 병합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다른 주식, 다른 ETF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머니라든지 AIYY라든지 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낮은 5달러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병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드맥스에서 어떤 그 병합에 대한 정책을 조금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병합 발표가 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알게 되겠죠. 새로운 수준의 병합 조건이 뭔지. 그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스파크라인의 일주일,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스파크라인 보시다시피 테슬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2달러까지 떨어졌죠. 440달러에서 26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한 180불 가까운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지금 본주의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래도 이 30일 변동성이 그 60%, 70% 가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계속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려있는 총 36,208개의 컨트랙트를 4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5, 350, 355, 300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262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테슬리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합성 옵션에서 잃어버린 손실은 약 1억 6,200만 불 그리고 ETF로 나눠주면 약 1.5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지난 3주는 뭐 거의 퍼펙트하게 돈을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본 수입이 총 5,600만 불의 돈을 벌었고 다음 주까지 해보면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돈을 벌게 되면 약 7,600만 불의 돈을 벌어서 돈을 벌게 되지만 뭐 또 커브드 콜에 콜 스프레드에서 또 저희들이 또 돈을 보험금을 계속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돈은 보험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하락장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하락장에서 이 콜 스프레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드맥스에서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이 컨트랙트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콜 스프레드의 컨트랙트는 약 36,208개거든요. 36,000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커브드 콜은 약 36,200 똑같네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그 크레딧 콜을 컨트랙트를 유지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깝깝하긴 합니다만 뭐 일드맥스에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합성 옵션 1.5달러 손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약 52센트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97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네요. 테슬리에서는. 자, 그 다음에 NVDY를 보겠습니다. NVDY도 지금 현재 16.56달러. 이게 아마 NVDI가 출시되고 나서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게 많이 그 드랍을 했죠. 지난 3주 정도. 그래서 거의 130달러, 140달러 가까이 갔다가 지금 11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엔비디아도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그 가치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IB30도 17%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이 프리미엄의 가격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 B고, 일단 뭐 여러 가지 계속 그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롤 다운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죠.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제 새로운 컨트랙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개의 컨트랙트를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총 유지되고 있는 합성 옵션 컨트랙트의 숫자가 약 11만 6,490개, 두 개의 컨트랙트죠.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15달러와 130달러. 그래서 이제 요게 어느 선까지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합성 옵션에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직 뭐 4월 17일이니까 아직 뭐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가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가격이 상당히 지금 낮기 때문에 16.56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 일드맥스 ETF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엔비디아에는 약 51센트 정도의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합성 옵션에서 돈을 잃고 있으면 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연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픈된 컨트랙트의 프리미엄까지 해보면 지금까지 NBDY는 약 7,300만 불, 거의 7,400만 불의 돈을 수입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보험금을 계속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지만, 사실 이걸 이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3월 14일까지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뭐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만, 글쎄요. 아무튼 뭐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커브드 콜,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5,600만 불의 돈을 수입이 집계가 돼서 약 71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엔비디아에는 약 ETF 하나당 약 19.38센트의 수입을 보고 있다. 뭐 아직 빨간색은 안 됐습니다. 계속 플러스 수익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는. 그리고 코니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이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뭐 커브드 콜에서는 약 1,6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515개의 컨트랙트는 빠져나갔고 다시 1,600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 수는 48,640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220달러와 290달러. 그러니까 주로 이제 4만 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220달러이기 때문에 요 코인이 이제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면 요 22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4만 개의 컨트랙트를 가진 합성 옵션에서는 저희들이 수입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약 10 밀리언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2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3,700만 불의 돈을 벌었고, 저희들이 지급한 보험금 600만 불 정도 빼고 나면 약 3천만 불 정도 돈을 벌어서 현재 28센트의 수입을 보는 걸로 이번 주는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본 손실을 제외하면 약 18.9 센트, 그죠? 약 19센트 정도 돈을 벌고 있네요, 오늘까지.
자, 그리고 MSTY를 보겠습니다. MSTY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MSTY에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또 커브드 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 주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치면서 상당히 트레이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제일 트레이드가 많았죠. 3월 3일에서 3월 7일까지. 그래서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번 주 트레이드에 두 개의 여기서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드맥스에서 그 인트라데이 그 홀딩스 리포트를 하면서 이 숫자를 완전히 스크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빨갛게 표시된 두 개 외에도 어쩌면 잘못된 계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집계는 사실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00만 불의 돈을 잃은 걸로 전 현재 집계는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돈을 더 잃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그 위클리 콜에서 계산은 일단 저희들이 82센트를 돈을 버는 걸로 나옵니다만은 어쩌면 일드맥스 사람들의 계산이 더 정확할 수가 있고 정확할 거예요. 정확하고 이제 트래킹하는 입장에서는 인트라데이 트레이드 파일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 그래서 이번 주의 계산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82센트가 지금 돈을 번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2.7불을 잃고 위클리 콜에서 약 8불 80센트 정도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은 MSTY는 현재 1.93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MSTY가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배금은 100% 거의 100% ROC일 확률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스크루업을 해요. 물론 뭐 다른 ETF도 가끔씩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맞아 들어가도 그 인트라데이 홀딩스를 보면 인트라데이 홀딩스에 보면 어느 정도 이거 제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인트라데이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그 데일리 홀딩스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맞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MST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트래킹하는 입장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런 에러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FBI를 보겠습니다. FBI는 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런대로 FBI의 이 ETF 가격은 뭐 어느 정도는 유지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고 있고 현재 17.95달러 그리고 메타는 약 659달러 그리고 지난 3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뭐 지금 현재 1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2670개가 열려 있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705불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다음 주 그 열려있는 그 4개의 컨트랙트가 3개네요. 3개 632, 645, 647 그래서 요 3개가 열려있고 한데 여기 가격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 다 인더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메타의 가격이 계속 뭐 올라가서 뭐 705달러가 되면 좋은데 705달러까지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 콜에서 손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4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가지고 약 43.5센트의 돈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옵션에서 7.6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5.9센트의 현재
이번 달까지 FBI는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룹 B고 3월 21일까지 아직 2주 남았죠. 아직 2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두고 보시죠. 자, 그리고 SMCY가 그룹 D입니다. MSTY와 함께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SMCY도 사실 이렇게 뭐 가격이 막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월 28일 날 약속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그 K1 그러니까 K10이라고 그러죠. K10과 Q10을 같이 이제 이 파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다시 나스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이제 위험성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가 그때 나왔을 때 이때가 2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 피크를 치고 역시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가는 이런 그 전형적인 산봉우리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 2월 10일서부터 3월 7일까지 상당히 많은 트레이드가 있어서 합성 옵션에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놓은 돈이 거의 7,600만 불, 약 ETF 주당 $18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수입을 지금 현재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26,296개의 합성 옵션이 $57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38달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약 $18 정도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4월 17일 아직 뭐 다행히 약 5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롤오버를 하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이 상태로 계속 4월 17일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면 벌어놨던 75만 그러니까 7,600만 불에서 거의 5천만 불을 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아마 돈을 $18 정도 돈을 벌긴 했지만 아마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분배금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옵션에서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돈을 잃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때 돈을 법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까지 해서 합성 옵션에서 커브드 콜에서는 약 $18 million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770만 불 정도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고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법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주에서는 돈을 잃었죠. 여기서 3,600만 불.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1,800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험금, 그러니까 저희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위클리 콜에서는 약 800만 불의 돈을 현재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18 그리고 이제 위클리 콜에서 약 $2 돈을 잃어서 SMCY는 오늘까지 분배금 지원으로 약 16.3달러의 수입을 보고 있다. 그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얼마를 주느냐가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현재 여기 보이다시피 합성 옵션에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분배금 예상할 때 한번 둘러보시죠. 자, PLTY입니다. PLTY는 오늘 $60, 60.9달러입니다. 상당히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80, 거의 90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PLTR, 팔란티어도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4.9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여기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변동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을 현재 75%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도 상당히 상당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160만 불 그리고 약 주당 78센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3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배금 발표가 3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발표
되기 그 전주에 요거를 어쩔 수 없이 클로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 10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14,700개 이상의 이 컨트랙트를 롤 다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가격으로 롤 다운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잃게 되는 돈이 약 3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당 14달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지난번에 거의 15달러 정도 돈을 벌어놓고 거기서 5달러를 줬기 때문에 10달러 정도는 돈이 어느 정도 저금이 돼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팔란티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이 가격이 팔란티의 가격이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안 보고 분배금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은 그렇고 커브드 콜에서는 역시 이제 돈을 벌죠. 합성 옵션에서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법니다. 그러나 크레딧 콜에서는 역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보험료가 지급이 돼서 오늘까지 위클리 콜에서는 약 430만 불의 돈을 벌었고 현재 주당 약 2.11달러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PLTY 플레이티는 약 2.9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고 이 내부도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 1억 2천만 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적당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내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다가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한 1억 달러짜가 됐으니까 상당히 괜찮죠. 그러면 1억 달러 같으면 일드맥스에서 돈을 얼마를 버냐면 0.01% 정도 수수료 가져가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SMCY에서 약 1밀리언, 1년에 1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법니다. 1밀리언 달러면 운영 경비로 충분히 마이너스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통 한 두 개의 ETF를 한 명의 매니저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매니저 한 명이 보통 한 30만 불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임금으로 그리고 뭐 회사 경비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아마 돈이 조금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억 달러 넘어가면 뭐 더 이상 이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막 어떤 ETF들 보면 2천만 불짜리가 있어요. 2천만 불 같으면 1년에 20만 불입니다. 1년에 20만 불 벌어가지고 인건비도 못 줍니다. 이제 그런 ET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죠. 언제 뭐 이게 처음에 생긴 ETF 예를 들어서 STTY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9밀리언 달러거든요. 처음에 2.5밀리언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 생겼으니까 한 1년은 간다고 봐야죠. 한 1년, 2년. 근데 벌써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다.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 같으면 정리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못 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STTY하고 QDTY를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해왔는데 제가 조금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인트라데이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트라데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STTY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577달러 그러니까 3월 7일 아침에 577달러의 콜 옵션을 팔았죠. 팔고 나서 577달러의 콜 옵션을 오후에 다시 사드립니다. buy to close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18달러에 저희들이 돈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가지고 오후에 클로즈 할 때 12.7달러를 돈을 지불을 하고 클로즈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차익이 한 6달러 되죠. 그러면 6달러 곱하기 16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콜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때 얼마를 받고 닫을 때 얼마를 지불했다. 요게 나오면 굉장히 간단하게 클리어하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581달러짜리를 16개의 컨트랙트를 4.74달러를 받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클로즈 됐을 때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리포트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581달러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문을 닫을 때 시장이 장 마감할 때 581달러 이하로 장이 마감이 됐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익스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4.74달러가 전부 다 이익으로 남지만
만약에 582달러로 클로즈가 됐다. 그러면 클로즈 하기 위해서 돈이 6달러나 이 정도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럼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인트라데이 이 데이터에 이렇게 큰 거, 그죠? 그러니까 18달러에서 12달러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BC 바이트 클로즈 해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 리포트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클로즈 됐을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그 옵션 윈도우에 찾아 들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모니터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 보면 00000으로 지금 바이트 클로즈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일정에서 리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써서 쉽게 계산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게 클로즈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 자다가 이것들이 602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데 실제 그 클로즈 가격은 602.5달러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 비용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최소한 뭐 한 2달러라든지 뭐 2.5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리포트가 돼야 되는데 리포트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거 가격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일이 찾기가 제가 그렇게 일일이 찾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상당히 오류가 많고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많고 에러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QDTY하고 SDTY는 일단은 제가 이 트래킹 하는 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QDT하고 XDT를 잠깐 계산해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빨간 게 QDT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힐에서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운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이게 보시면 QDT가 사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토탈 디비던드를 보면 XDT는 12달러, QDT는 15달러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적 그 디비던드 일들을 계산해 보면 50달러 기준으로 하면 24%, 30%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가격을 보시면 46.98달러 그리고 36달러입니다. 그래서 50달러와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XDT는 사실 6% 다운 저하된 것밖에 없는데 QDT는 거의 26%가 가격이 드랍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일들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가격 더하기 지금까지 나온 토탈 디비던드를 더해보면 XDT는 59.39달러입니다. 그렇지만 QDT는 51.69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들 계산해보면 XDT는 뭐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18% 돈을 벌었지만 QDT는 겨우 3%밖에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금의 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비중이 지금 현재 60% XDT, 40% QDT인데 이 QDT를 거의 한 20% 내외로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XDT를 늘려가지고 XDT는 아무래도 그 자본을 제 원금을 전체 투자 원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다음 주 분배금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온 코니는 저는 예상은 0.8센트, 0.8달러였는데 실제 준 거는 거의 60센트 정도 준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너무 많이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비슷하고, SDTY, QDTY도 뭐, 이게 제가 제대로 지금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YMAX 25센트, 실제 나온 거는 24센트. 그리고 YMAC은 제가 25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건 15센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왜 이럴까? 지금 YMAC은 제가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클리 콜에서는 약 82센트의 돈을 벌기는 했지만 합성 옵션에서 2.7달러의 돈을 잃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3달러.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7달러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1.7달러를 주면, annual yield가 93%입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 지수가 약 98%이기 때문에 30일 변동성보다는 조금 적지만 1.7달러를 주게 되면 오늘 가격 21.77달러에서 1.7불을 주면 뭐 그래도 20불 이상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 MSTY가 이건데 MSTY가 지금까지 최고 적게 준 게 1.85달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1.85달러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너무 무리해서 분배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ETF의 가격이 너무 심하게 다운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배금이 좀 줄더라도 한 1.7달러에서 한 93% 정도 애니얼 일도를 맞춰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1.7달러를 주게 되면 벌써 저희들이 내부에서 깎여 나가는 게 3.6달러입니다. 이 합성 옵션에서 잃어버린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합성 옵션에서 빠져나간 거, 그 다음에 이 토탈에서 1.9달러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1.77달러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합성 옵션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분배금을 1.7달러를 주면 여기서 1.7달러가 빠지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20달러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합성 옵션에서 18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이 쇼콜에서 잃어버린 1.97의 손실을 뺀다 하더라도 약 16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현재 오픈되어 있는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를 해서 저금을 한다고 보면 아마 한 2달러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러를 주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99%입니다. 그래서 30일 변동 지수가 100%인데 100%보다는 뭐 비슷하게 해서 한 2달러 정도는 주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YMAX는 약 10센트, 그리고 YMAC은 4센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는 이 MSFO가 하나죠. 그 83달러, 83만 7천 불을 나누기 YMAC의 ETF를 하면 약 4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YMAX도 이번에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주면 약 10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MSTY의 가격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분배금 예상을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크린샷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샷 하시면 MSTY 스크린샷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이 ROC 민원 서류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드래프트를 한국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민원 서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우리 CPA K님의 노력으로 일단 서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변호사의 법률 검토도 끝났고 해서 바로 내일 중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분에서 10분짜리 굉장히 짧은 영상을 첨부를 해서 내일 중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달친구 구글 그룹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셔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할 때 한 번에 공유가 쫙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600분 이상이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계속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이름으로 민원 접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이걸 주위의 지인들한테 주셔도 되고,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시간 되시면 구글 그룹에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조금 하락장이라서 사실 마음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길게 보고 우리가 뭐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끝내는 건 아니니까 항상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어떤 그 인생의 사이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Take it easy.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합니다. 항상 그래서 주말에 다 잊어버리시고 가족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